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샀던 분들 가운데서 많게는 한 17% 그다음에 적게는 한 7, 8% 정도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문제를 소개할 때부터 순자산의 최대 10%를 넘어서 안 된다.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이 심적으로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ETF 투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변동성이 심한 분야가 반도체 부분의 ETF입니다. SMH 같은 경우가 대개 30%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변동성 자체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높은 것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 사람들이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어제 잠시 소개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높은 변동성에 익숙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 어제 잠시 99,000불 수준까지 잠시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회복돼 가지고 지금 10만 얼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여기 보시면 1개월 사이에 12만 5,000불 수준에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강세론이 있고 약세론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처럼 아주 높은 그런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대부분은 강세론자죠. 비트코인이 미래를 밝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세론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약세론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세론을 그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소개한 경우는 뭐 몇 번 있습니다만은 스쳐 지나가시니까 작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형적인 강세론자입니다. 프레드 크루거 강세론자고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진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1밀리언이란 책을 쓸 정도니까 엄청난 강세론자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이제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한 6편에 걸쳐 가지고 이 가격 하락 문제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가격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강세론자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향후 10년 동안 하게 될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강세론자하고 약세론자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is the best investment입니다. 비대칭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투자액 대비 최고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여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언제 살 거냐 이야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홀코이너 비트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사람 숫자는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의 인구보다 적습니다. 당신은 10만 달러 투자로 이 클럽에 지금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옹호론을 거세게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이 많이 사면 살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뭐 그런 이유도
완전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프레드 크루거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이 상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극찬하는 걸 겁니다. 1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플로리다 잭슨빌 인구보다 적은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은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비트코인은 탐욕으로 움직입니다. 원 비트코인, 원 BTC는 2100만 분의 1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뭘 보시는가 하니까 이 강세론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강세론자 이야기를.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강세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비트코인 가격들은 아주 앞으로 곧 선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모든 돈을 폭락한 멍청한 AI 주식에 넣었고 이제는 비트코인의 절반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격이 2배 정도 뛸 거란 이야기인 거죠. 이 강세론자입니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10만 원대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이나 5년 전을 볼 때 어떻게 비트코인을 3,000불에 살 수 있었느냐 5만 불에 살 수 있느냐 이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세론자입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형 엔트마이너 기계 14대 총 비용 12만 8천 달러 휘발유 2만 갤런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9만 9천 달러에 팔고 싶습니까? 가격이 여러분들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건 어제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 BTC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 비용이 11만 2천 불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9만 9천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프레드 크루거라는 사람이 금은 휴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금은 한국 바깥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포터빌리티 휴대성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은 뭐 위급 상황에서 금을 갖고 갈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마이클 알프레드라는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야의 여러분들 한 AI와 로봇 공학이 모든 것을 장악함에 따라 평범한 인간 노동의 시간 가치는 앞으로 0으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반면에 탁월한 인간 노동 시간의 가치는 무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 아니면 기근을 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직업이 있을 때 열심히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마이크 알프레드란 분이 My Advice by Bitcoin 여러분들이 Still Have a Job 이럴 자리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뭐 확고한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이클 알프레드 여기 X에 가면 진짜 대가들이 많죠. 진짜 천재급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방금 올린 글을 보게 되면 AI와 로봇 공학이 모든 것을 장악함에 따라 정말 앞으로 일자리가 참 큰일 같아요. AI가 대체해 가지고 평범한 인간 노동 시간의 가치는 0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들이 아직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프레드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AI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스며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AI가 여러분들 모든 걸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건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거품이라고 부르는 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AI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투자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야에 글 써놓은 걸 보면 내공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할 때 초강세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가격 좀 떨어진 데가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인내심과 강철 같은 의지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시장은 충동적인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규율이 있는 사람들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규율과 인내심 장기적인 비트코인 신봉자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 있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폭락해가 여러분 시장에 아우성이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무 여러분들 후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아우성을 치는데 뭐 99,816불 60센트까지 떨어졌네요. 이게 미국 시간이겠죠. 22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 34분 정도 이만큼 떨어진대. 비트코인이 10만 불 아래에 6% 이상 정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건 또 10만 불 정도 떨어졌을 때 상황을 전한 거네요. 여기 보면은 레드 캔달 이 캔달이죠. 그죠? 수직으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쇼크에 빠진 그런 비트코인 보유자들 오늘 하루에 5,000불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들어가 보면은 가격이 제법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 형성되는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이 6% 넘게 폭락하여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방에서 패닉 매도 빨간 캔들이 폭발하면서 보유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예치한 뒤 공포를 조장해서 소매 투자자의 투매를 유도하는 오래된 수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IBIT 비트코인 현물 ETF는 팔아제끼면서 자회사 계정을 통해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 유도 정책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겁먹고 팔지 말고 오히려 더 매수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ETF는 팔고 매수자들이 많으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회사 계정을 통해서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흥분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닌 거죠. 옳은 게 아닌데 가격 하락의 원인과 수법 폭로 기관들이 엄청나게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뿐만 아니고 미국의 M2나 이런 모든 지표들이 화폐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강세장을 예상을 했던 거죠. 강세장을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여기도 그렇게 해놨네요.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위험자산으로 흘러가서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4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인데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전통적으로 통화 공급량에 비례했는데 그 역사적 상관관계가 분리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강세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통화량에 역사적으로 비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은 백발백중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낙관론자들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잠재적인 랠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주식과 유사한 위험자산으로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체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가장 2025년도 금융상품 가운데 히트작인 IBIT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가격이 내릴 거로 생각하게 되면 ETF를 갖고 있던 사람이 매도를 하니까 팔지 않습니까? 팔면 현금을 돌려줘야 되죠.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블랙록이 갖고 있던 현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 가지고 가격이 내린 상태에서 블랙록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IBIT 같은 현물 비트코인 ETF의 환매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ETF를 팔아버린 겁니다. 환매 증가는 ETF의 보유 비트코인 매각으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주식을 팔리는 투자자가 많아져 ETF 주식의 환매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ETF는 기초자산 가치와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블랙록 같은 ETF 소유 회사는 보유 비트코인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이제 어제 보시다시피 초기 투자자들이 투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40만 개 정도를 10월 달에 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순매도가 장기 보유자들이 순매도 상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의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 30일 동안 40만 개 이상을 던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블랙록의 IBIT 보유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그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블룸버그의 엘릭 발추너스 이런 기자 이야기처럼 뭐 세상이 맨날 다 올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은 순 매입 IBIT 그다음에 붉은색은 순 매도니까 몇 번 며칠 동안은 순 매입이 초록색처럼 늘어났다가 잠시 또 매도가 순 매도가 늘어났다가 또 여러분들 순 매입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전진 후퇴 전진 후퇴 하면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울한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전망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우울한 전망입니다. 이 우울한 전망은
시장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강 시장에 손을 들어주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 시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도 많이 빠질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는 대단히 유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제가 언제 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언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핏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 구독료가 56불 회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뭐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면 44만 정도가 팔로우니까 이거는 중요한 지표죠. 44만 명 정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위 닥터 프로핏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이 단순한 가격 조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세장 진입의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한 가격 조정장이 아니고 약세장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약세장은 언제 정도 바닥을 치겠냐 보면은 2026년 9월에서 10월까지 5만 4천 불에서 6만 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가. 욕을 엄청나게 먹는 겁니다. This is not a collection. 그냥 간단한 가격 조정장이 아니란 겁니다. The start of the bear market, 약세장의 시작이고 최종 목적지는 5만 4천 불에 6만 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볼 때는 2026년 9월하고 10월 정도까지 여러분들 약세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격이 계속 여러분들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본 겁니다. 이 시장에서 약세장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양반인 겁니다. 프로핏 프리미엄. 그런데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양반의 팔로도 44만 명이지만 구독자가 $56를 지불하고 여러분들 구독하는 사람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여러분들 돈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한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강세장에 베팅할 것이냐 약세장에 베팅할 것이냐는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 대안 가운데 하나를 더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세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죠. 그런데 X에 통용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의 99%는 다 강세장인 겁니다. 강세장. 1%에 속하는 사람인 겁니다. 99%가 비트코인의 강세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5만 불에서 25만 불에 도달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약세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유일한 겁니다. 1%에 속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10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양반의 타임라인을 따라 쫙 추적을 해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다만 이 양반이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근거를 밝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가 자주 소개하는 분은 하루에 450개가 나오고 하루에 소비되는 물량이 수요처는 어디고 공급은 얼마고, 그래서 강세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양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결론이 이끌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10월 18일 이야기입니다. 11월 시장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시장이 여러분들 피바다가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강세 심리는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18일 겁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이미 12만 5천 불은 탑수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약세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11월 달에 시장의 피바다가 이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10월 초순에 여러분들 12만 5천 불을 최고 정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사이드 till end of the year 2025년 말기까지 계속 가격이 뭡니까? 미끄럼타듯이 내려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가는 거 하니까 내년 9월 10월까지 여러분들 가격이 조금 오르다가 또 내리고 조금 오르다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쭉 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 안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닥터 프로핏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용감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죠. 용감한 주장을 펼기 때문에 그럼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냐. 강세장 후에는 3년 강세장 후에는 항상 1년에 약세장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세장 종료가 임박할 수밖에 없다. 이게 10월 20일까지 여러분들 10월 20일 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타임라인을 쭉 추적해 본 겁니다. 이 양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요 주장은 뭔가 하니까 3년 강세 1년 약세 3년 강세 1년 약세가 반복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3년 강세 1년 약세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비트코인 시장의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구조가 바뀐 것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여러분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별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패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3년 강세장 1년 약세장 이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렇게 이런 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3년이 36% 123% 1345% 마이너스 73% 지금 빠지는 건 뭐 아무 그것도 아닌 겁니다. 2019년 89% 20년 302% 60% 그다음 마이너스 64% 153% 45% 현재까지 79% 이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약세론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반론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안을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3년 만에 15,000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상승하여 70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여전히 강세장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탐욕스럽고 망상에 빠진 강세론자들은 또다시 틀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3년 강세 1년 약세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본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56불이나 여러분들 매달 돈을 내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99%가 지금 강세론자에 서 있는데
1%에 속하는 약세론자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10월 22일자 여러분들 글입니다. 2026년 9월과 10월의 최저점에 도달할 것이다. 아주 먼 시간이 남은 겁니다. 1년 정도 남은 거죠. 약세장이 1년 정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장이 10월 초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지고 2026년도 9월 10월까지 간다는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또 오르죠.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이런 의견은 찬반을 다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 이런 뜻에서 하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런 결론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저는 강세론자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다 본인이. 예. 우리는 바텀에 있다 이야기죠. 2026년도에 5만 불에 6만 4만 불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멘탈 관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주장했던 게 10% 넘겨서 안 된다. 10% 정도는 뭐 견뎌낼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벌써 7% 떨어졌을 때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을 박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팔아란 거죠. 저는 정확히 12만 5천 달러의 최고점을 예측했습니다. 모두가 강세장을 외칠 때 저는 약세장을 선언합니다. 저는 2026년 9월 또는 10월에 5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사이의 바닥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의 기운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 당위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이런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라는 겁니다. 그걸 감내할 수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만큼 확률적으로 약세장이 지속되더라도 크게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털어라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양반의 최종 결정인 겁니다. 이렇게 뭐 생각은 여러분들이 뭐든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설이니까 개인적으로 10만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가설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강세론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향후 8에서 12개월 사이에 적극적으로 규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이런 비트코인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I'm extremely bullish라는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미래에서 확신하는 사람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그때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하는데 이게 맞아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참조하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극도로 강세이며 제가 수년 동안 끊임없이 매수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잃지 않습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제때 팔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실력이 있으니까 사고 팔고 이런 걸 잘 하는 모양이죠. 지금은 수익을 실현하고 향후 8에서 12개월 안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 규모가 적으면은 손절매하고 다음에 더 낮아졌을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10월 30일입니다. 우리는 약세장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7% 8%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구덩구덩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방송을 그분들랑 해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약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일찍 깨달아서 더 나은 수익 실현과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최고점 영역에서 매도하고 공매도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팔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세장에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쫙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We are in the early stage of bear market. 약세장 초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최고가 12만 5천 불에 15% 정도 빠져가지고도 야단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만일에 이 사람 의견대로 6만 불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9만 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만 불) 아래라는 것은 그냥 아래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일찍 깨달으면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세장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있고 암호화폐는 10월부터 약세장이 시작이 됐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밝게 안 보는 겁니다. 11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빅숏 포 크립토 10월달, 더 빅숏 포 스탁 11월달 당신 자산을 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4일입니다. This is my last warning. 최후의 경고입니다. The big short started. 큰 약세장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규모 공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시장 공매도는 어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평균 공매도 진입 가격은 11만 9천 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니까 시장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주식시장 역시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속한 그룹은 11만 9천 달러는 높은 가격에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비관론자 이야기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그냥 사소한 가격 조정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 아마 기술적 분석을 할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결론에 갱노를 내렸는지는 뭐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44만 정도의 그런 구독자가 있고 본인이 56달러 정도를 내고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엘리트 트레이더네요. 엘리트 트레이더. 메스터 오브 100. 100배 메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앞날은 누구나 100% 맞힐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추가 폭락이 있겠냐, 바닥은 얼마인가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보지 않습니까? BTC 초기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여기 이제 한 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에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트라는 그런, 이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런 붉은색이 200일 이동평균선, 푸른색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으면 대개 강세장이고 밑에 있으면 약세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좋죠. 그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신호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양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니까 현재가가 10만 7천 불이다 이야기죠. 그럼 50일 이동 평균선이 이게 13만 불. 이게 13만 불이네. 13만 불이고 200일 이동 평균선이 5만 5천 불인 겁니다. 5만 5천 불. 그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50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50일 이동 평균선이 13만 불이 아니고 10만 3천 불입니다. 10만 3천 불. 10만 3천 불. 그러니까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방어선 50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2차 방어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동 평균선이 일종의 방어선이지 않습니까? 50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게 되면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11월 5일 이야기인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저도 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0일 이동선 바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700 차이 정도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어제 한 거니까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은 10만 3,018달러입니다. 그리고 BTC 가격은 10만 4,000달러입니다. 만약 현재 가격에서 주간 50일 이동 평균선 지지선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인 5만 5천 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 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극심한 약세장 진입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소개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5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0만 3천 불 수준인데 그게 여러분들 최종 방어선인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아차하면 여러분들 200일 이동 평균선인 200일 이동 평균선인 5만 5천 수준까지 여러분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가격이 10만 4천 불 수준 50일 이동 평균선이 10만 3천 불 수준 200일 이동 평균선이 5만 5천 불 수준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가 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 참조해서 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를 안 보는가 하니까 수급 관계는 별로 안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내년 9월 10월까지 여러분들 밀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 뭔가 하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해드렸다시피 하루에 나오는 물량과 그걸 수요하는 여러분들 수요처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수 의견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져 가지고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런 가격이 빠졌던 부분이 4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4번 있었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시기한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주간 50일 이동 평균선 지지선을 확실하게 4번 무너졌습니다. 매번 가격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기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50일 이동 평균선보다 약 $700 위에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은 약 5만 5천 달러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4번 정도가 여러분 200일 이동 평균선도 깨진 차트의 4개의 해세고는
과거에 5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했던 네 분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든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만든 결과니까 만약 현재 가격이 주간 5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마저 잃게 된다면 과거 패턴에 따라서 200일 이동평균선인 55,0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격대에서 50%의 대규모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럼 6만 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석하신 분은 이야기가 분석하신 분 이야기는 그건 아니고 예측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공유하는 것이니까 참조하시고 반드시 뭐 5만 5천 불이나 6만 불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못을 분명히 박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월 초순에 12만 6천 불이 최고가였다면 바닥은 6만 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가가 아니었으면 가격은 회복되고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위에는 약세장 밑에는 강세장인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냐? 블롤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10월 초순에 12만 5천 불이나 6천 불이 최고가였으면 6만 불까지 무너질 수 있다. 약세장의 시작이니까. 그럼 그게 최고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12만 6천 달러가 최고점이었다면 6천 달러가 바닥이 될 겁니다. 최고점이 아니었으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참조하셔 가지고 비트코인 강세론자는 대부분 강세론자들이죠. 오늘은 극단적인 약세론자를 소개한 겁니다. 저도 궁금해가 찾아본 겁니다. 시장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가.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구나. 뭐 완전히 턱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닥터 프라핏 프리미엄 이야기처럼 단순 가격 조정장이 아니고 계속 밀릴 것이다. 올랐다 밀리고 올랐다 밀리고 하면서 9월 10월까지 6만 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견해를 필요하는 겁니다. 3년 강세장 1년 약세장이 반복되고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세우시는 게 좋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론자가 아니고 극단적인 강세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거나 사는 것은 향후 한 8에서 12개월 사이에 가격이 밀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매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게 12월 29일 11월 4일 이렇게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수급 관계로 보게 되면은 기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놓친 것이 지금은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바뀐 것을 기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세론이 맞다고 본다. 그러면 구매 가격에 관계없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약세를 믿는다면은 약간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할 수 있겠죠. 손절매를 5% 7% 정도 손해보고 그리고 약세론 이 사람 주장대로 약세론이 시작되면은 내년 상반기나 이때 여러분들 매입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점을 보고 다시 매입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란 자산의 투자 가치를 제가 대단히 높게 평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99%가 강세론을 믿는 상황에서 1%의 약세론을 오늘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 11월 달에 조금 비싸게 샀으면은 한번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공 박사님 방송 때문에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죠.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하니까 약세론자들은 1년 정도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락 가능성이. 이제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약세론에 베팅하는 것이고 천만의 말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입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강세론에 베팅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나온 김에 낙관론 하나 더 들어보시죠. 이분 이야기는 경청할 만큼 가치가 있죠. 아마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비트와이저가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가장 잘 알 겁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귀한 인터뷰가 실렸네요. 비트와이저가 주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비트와이저의 CIO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입 의도를 밝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하고 있으며 비트와이저의 CIO인 맷 호건은 바닥에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익숙한 일반 소매 투자자들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 가장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장에 많은 열정을 가진 암호화폐 기반 투자자를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관계자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격이 많이 무너지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관련 방송에서 전문가를 많이 찾은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면서 심리가 지금 최악에 달했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주요 전환점이 되어 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거나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이 다가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저 CIO 의견입니다. 물론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약세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피력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이분이 비트와이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그런 이 전문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개인 투자자 심리는 극도의 침체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시장 바닥의 신호를 뜻합니다. 맥 호건은 시장이 기관 주도로 전환되고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펀더멘탈하고 강력한 수익률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청산이 마무리가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 연말과 2026년에 걸쳐 랠리가 펼쳐질 것을 전망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 투자자들 주도로 시장이 변모하고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의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레버리지 청산 상태를 보았고 금고 문제, 수익률 프로토콜 관련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암호화폐에 익숙한 개인 투자자 시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많은 열정을 가진 암호화폐 기반 투자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이 기관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관 시장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제가 나서서 기관이나 금융 자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 자산군의 자금을 배분한 것에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군은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여전히 매우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 견해는 우리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청산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적 관점에서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 매우 건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시장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연말과 2026년에 랠리를 펼칠 것으로 낙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 심리의 이 대규모 세척을 마무리해야 되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것의 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으로 이분은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시장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죠? 시장은 기관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기관들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산 할당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연말과 2026년 랠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장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시장의 구조와 특성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게 한 번 더 반복하면 비관론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닥터 프라핏 프리미엄처럼 3년 강시장 1년 약시장은 반복되고 이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수급이나 기관 투자자 주도 이런 건 상관없는 것이고 단순한 가격 조정장이 아니고 약세장의 시작이고 2020년 9월과 10월까지 여러분들 6만 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용감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1% 약세론자 이야기인 겁니다. 1% 약세론자가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이렇게 약세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결론은 뭔가 하니까 9월과 10월의 최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 분야의 또 대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충고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레빗이라는 분이 헤지펀드 출신으로서 어마어마한 대가죠, 이 업계에서. 오늘 많은 포트폴리오의 전멸과 완전한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참 떨어졌을 때 글을 올린 겁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통해 부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은 길고 절제된 길이지 짧고 위험한 단거리 질주가 아닙니다. 매력적인 위험 보상 프로필을 가진 확신 높은 자산을 선택하시고 레버리지는 악마처럼 피하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매력적인 위험 보상 프로필을 가진 확신 높은 자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주 귀한 여러분들 조언인 겁니다. 레버리지 쓰지 말고,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Choose high conviction assets입니다. With attractive risk reward profile. 투자 대비 수익률이 현저하게 높은 컨빅션 에셋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보다 더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이 하이 컨빅션 에셋이 비트코인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가격이 워낙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 이제 또 낙관론을 펼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시중에 이런 대가들이 제야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은 9만 5천 불 수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9만 5천 불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금 비트코인 투자의 60% 이상이 9만 5천 달러 이상에서 매입했네요.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의 총 100% 가운데 60% 이상이 9만 5천 달러에서 되게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9만 5천 달러가 강력한 바닥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내요. 그리고 시장이 기관 주도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금의 상승세는 달러가치 절하의 시작을 시사해서 비트코인의 이 거대한 디베이스먼트 경로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풀리는 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 이야기죠. 이미 기술주는 많이 이렇게 비싸져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지? 금리를 계속 낮추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비관론자들이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기관 투자자 위주로 바뀐다. 그럼 기관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기관 수요가. 거기다 여러분 돈은 더 풀린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시장 심리적 바닥은 매우 근접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연말과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면은 투자한 사람의 57%가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12만 불까지 올랐을 때는 95% 정도가 이익을 보는 거죠. 5%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투자했는지를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10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된 전체 달러의 57%가 손실 상태입니다. 2025년에 코인들이 엄청난 이동이 있었고 상당 부분이 9만 5천 달러 이상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9만 5천 달러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고 하락할 경우에 매수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엄청난 방어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약세장을 대비해야 되지만 종말론자들의 말을 믿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비트코인은 현재 환경에 완벽한 자산이다. 그래서 9만 5천 불 방어선이 유지가 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본격적인 약세장이 진입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은 알렉스 돈이라는 분도 이런 정보지를 제공하고 또 비용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왔네요. 오늘 제가 제 구독자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목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저는 BTC의 연말 낙관적 목표치를 18만 5천 달러에 12만 달러 하향 조정합니다. 방금 이 메모를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은 고래들의 물량 분배, BBTC 투자, 재무관리기업들의 부진, 다른 요인들 때문에 2025년도 비트코인 가격이 역풍을 맞은 걸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미래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의 결론은 연말 낙관적 목표치를 18만 5천 달러에서 12만 달러를 수정했는데 돈이 많이 분산된 모양입니다. 연초에 고래들의 대규모 물량 분배와 AI
AI 기술주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금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스테이블 코인에도 돈이 많이 배분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경쟁 자산들에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할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해하듯이 BTC를 사모으는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10일 날 레버리지 청산도 크게 타격을 미쳤고 그렇게 해서 목표 가격을 수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비트코인은 이제 성숙기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고 이 시대는 기관 투자자들의 흡수, 수동적인 흐름 그리고 낮은 변동성이 지배적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의 3년 동안 지속될 강세장은 그대로 유지될 걸 믿지만 10만 달러가 깨지게 되면 약세장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나오네요. 그 밑에 키 테이크웨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경쟁 위험 자산에게 돈을 많이 뺏긴 겁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은 올해 가장 뜨거운 투자 내러티브로 시작했지만 AI 분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금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경쟁 자산으로 관심이 분산되어 BTC로 유입될 수 있었던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건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기대보다도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비축에 대한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금에 대해 비트코인 매수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산들도 이런 다 경쟁을 하니까 그다음 BTC 재무회사들의 재정 상황이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오늘 방송의 이제 요지는 장기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자산이고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축적할 만한 그런 자산인 것은 사실인데 99%가 시장에서 강세장을 주장하는데 약세론장 1%의 이야기는 되게 기술적 분석이죠.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약세장이 한 1년 정도 열려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이제 언제 매입할 것이냐 결정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